예, 지난 시간에 비즈니스 의사 표시하고 통정 의표시 봤죠. 자, 지금 이제 차고 보겠습니다. 차고. 예. 차고라는 건 일반적으로 인식과 예, 현실 불일치하는 거죠. 팩트하고. 흔히 일어납니다. 그죠? 예, 거의 뭐 우리가 차고 속에서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예, 우리 법률행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객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 100% 일치하는 경우는 오히려 예외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 우리 교과서에 예에 있는 것처럼. 네. 자, 을이 갑으로부터 농지인 줄 알고 천평을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500평이 하천인 거예요. 하천. 하천은 국유죠. 그죠?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목적 달성 못하죠. 착오를 일으킨 거죠. 실제로 의사표시의 내용하고 내심 의사, 농사 지으려고 천평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안 된 거죠. 착오 생긴 거죠. 불일치. 불치가 된 거죠. 착오를 몰라야지 착오라고 하죠. 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몰랐던 거죠. 몰랐고 만약에 불일치를 알면 뭐죠? 불일치 알면 아까 얘기한 비진 의사표시입니다. 불일치 알면서도 진위와 다르게 스스로 표시한 거죠. 사직 의사 없이도 제가 사직한다고 얘기하고 공짜로 증여할 의사 없이 증여한 거고 알면은 비진이죠. 근데 모르는 거죠. 차고. 실제에서는 비진이보다 지금부터 나오는 차고, 사기강박이 가장 많습니다. 많은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좀 순서는 바뀌었지만은 우리 비진이나 통정 같은 경우는 법률이 유무효를 정해줬어요. 유무효를. 비진이 원칙적으로 유효다. 통정 원칙적으로 무효다 정해줬지만 사기강박 차고는 하나의 무기를 줍니다. 무기. 취소권이라는 거죠. 취소권. 물론 취소권도 행사하면 계약 체결 시 쪽으로 소급. 되돌아가서 그때부터 무효예요. 근데 그거는 다릅니다. 법이 무효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취소권이라는 권리, 형성권이죠. 우리가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거거든요. 유효했던 법률관계를 소급해서 효력을 없애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했었죠. 취소권. 취소권이라는 무기를 주기 때문에 자기가 착오했을 때 취소권을 행사해도 되고요. 그대로 유지해도 됩니다. 자기의 선택권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처음부터 무효인 거하고 자기가 행사해서 무효를 시키는 거하고. 자, 이것도 당연히 요건이 필요합니다. 요건. 제가 효과부터 말씀드렸는데 효과는 취소권이라는 권리의 부여입니다. 당연히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법률행위니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익법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착오가 단순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시킬 수 있으면은 법률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겠죠. 불안정하죠.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가합니다. 중요 부분의 불일치, 중요한 부분에서 불일치가 있어야 착오가 있어야 취소권을 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 뭐가 중요하냐? 이 경우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본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봐도 야, 농사 지으려고 천평 샀더니 500평이 하천이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일반인의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나라면 그런 계약 체결 안 했을 거야. 자신의 입장도 이게 다 추가돼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다 취소하고 싶죠. 그러면 상대방 이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들, 전제 요건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아니냐 이거는 사실은 한계가 명확하진 않은데 우리 수업용으로는 뭐가 중요한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심화 과정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사실 암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지 아닌지. 자, 그다음에 그리고 또 하나 요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주 중과실, 이 설명 안 드렸나요? 우리 민법에서 과실이라고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우리 교재에도 이제 설명들이 다 잘 돼 있는데, 예. 예, 과실은 예, 주의를 해태, 주의를 게을리한 거예요. 예, 주의를 게을리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의 경과실 얘기하면 됩니다. 예, 경과실. 예, 그냥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해태한 거예요. 게을리한 거거든요. 근데 중과실은 아주 심하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다. 예. 그게 중과실이거든요. 그리고 조문에 그냥 과실이면 다 경과실입니다. 중과실은 조문에 따로 표현해줘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용어 설명에 나와 있고요. 예. 중과실이 없을 때만 중과실이 없을 때만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매수인이 농사 짓는다고 이 토지를 매입했으면 이 토지 현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봤더라면, 근데 이 경우는 뭐 사실 중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중과실이 있다고 할지 없을지 할지. 중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예. 예. 경과실은 관계 없는데 예, 중과실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어요.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예. 우리 판례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 공장을 건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들 흔히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봤더니 공장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판례는 매입자 입장에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관할관청에 이게 공장 건축 허가가 나는지 안 나는지 중과실이 있다고 봐요. 판례는. 근데 고려청자, 일반인이 고려청자를 매입을 했는데 진품인지 아닌지 자기의 능력만 믿고 전문 감정인한테 안 가고 그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중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일반인. 왜냐하면 이제 공장 건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위 상인이거든요. 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조금 다릅니다. 주의 의무 정도나 이런 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실은 그 속인 사람 잘못이지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꼭 전문 감정인 안 가더라도 중과실이 있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고 이것도 이제 왜 이런 요건들을 취하냐면 제가 이익법 파악 말씀드렸듯이 착오가 있다고 해서 불일치 인식과 현실 사이에 의사표시의 내용하고 내심 의사하고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권이라는 저런 강력한 무기, 법률 관계를 뒤집을 수 있는 주는 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중요해야 된다. 중요한 부분일 때만 취소권을 인정해 주겠다. 거기다가 네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너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해. 이런 한계를 설정해 준 거예요. 그래야지 갑과 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균형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익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요건을 갖췄다. 아주 중요하고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될 거라고 보여요. 예. 취소권을 줍니다. 취소권. 예. 취소권. 취소권보다 이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입증 책임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입증 책임은 자기한테 유리한 법률 요건, 그런 전제 사실들은 자기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을 입장이죠. 을. 매수인 입장에서는 취소하고 싶잖아요. 저런 토지를 사놨으니. 그래서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에. 근데 갑 입장에서는 아니야, 너 중과실이잖아. 너 조금 알아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교섭하면서 한번 살짝 가봐면 되고 물어봐도 될 걸. 그러면 중과실이라는 거를 만약에 매도인이 입증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취소권은 제한이 되겠죠. 제가 아까 초기에 잠깐 바꿔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효과는 취소권이에요. 우리가 아까 통정, 허위 표시, 비진 의사 표시는 취소권이란 무기를 주는 게 아니라 법률이 규정해버렸죠. 무효인지 유효인지를 정했지만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는 착오, 사기강박, 속이거나 아니면 뭐 위해를 가했듯이 해악을 고지한 그런 강박이 있는 경우는 취소권이라는 걸 줍니다. 좀 의미가 많이 달라요. 취소권은 행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효과는 취소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죠. 소급 무효죠. 소급해서. 소급은 되돌아간다는 거죠. 계약 체결할 때부터 되돌아가는 거죠. 취소권 행사 안 해도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권이라는 이런 권리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니까. 변동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하는 거죠. 이게 소멸시킵니다. 이 기본 권리를. 그래서 취소권이란 무기를 줘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교재에도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그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가 뭐냐면 저 예에서 한번 볼까요? 이게 토지가 많은데 이제 매수인 을이 X 토지가 향후에 개발될 거라고. 그럼 땅값이 엄청 오르겠죠. 땅값 오르면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매입을. 이 동기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이 동기의 착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위가 애매해요. 이 동기가 이게 과연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동기의 착오로 언제 취소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돼요.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예는 정확하게 이제 그 없는 거예요. 착오가 없는 경우인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인식을 100% 다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인가요? 공원 부지로 지정돼 있어서 개발이 안 될 땅은 현재는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근데 향후에 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 인식에 불일치가 없어요. 자기 전혀 착오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애매하긴 한데 이제 동기의 착오 이게 착오인지부터 시작해서 이 동기 착오를 이유로 해서 이 취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판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이 동기는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는 의도는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일률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유로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면 법률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례를 보면 동기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돼요. 상대방한테, 갑한테 이거 나 개발 향후에 이거 개발되면 이익을 최대할 목적으로, 차익을 최대할 목적으로 나 이거 매입하는 거다. 표시가 돼야 되고 또 이 법률행위 해석을 해봤을 때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이 동기가. 아, 이것 때문에 산다는 게 당사자 간의 내용이 돼야 돼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포섭이 돼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상대방이 유발하는 거예요. 착오를 유발하는 거예요. 원인 제공을 하는 거죠. 사실 별 토지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좀만 기다려봐. 1년만 기다려봐. 2년만 기다려봐. 그러면 이건 무지하게 올라. 2배, 3배 올라. 이렇게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 동기, 그죠? 이것 때문에 유발한 경우는 안 오를 거면 살 이유가 없죠. 지금 뭐 공원 부지인데 살 이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이 동기 착오 이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기라도.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에는 안 들어가요. 법률행위에 대한 원인, 연유인데 안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에는. 여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여기 을이 약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저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려면 중과실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갑이 을이 착오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는 뭐 일단 들어만 두십시오. 다음에 그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유발한 경우라 이런 경우는 다 예외들이 생기거든요. 그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교재 따라서 그 제3자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이 상태에서
병한테 을이 넘겼어요. 예, 취소권 인사한테 넘겼거든요. 이 병도 우리 앞에 설명하랑 똑같습니다. 예. 선의. 예. 착오를 일으켜서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면 예, 보호받습니다. 병도. 구조가 다 똑같습니다. 의사표시. 예, 선의의 제3자는 거래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이것도 좀 쉽게 암기하시려면 선의인데 병의 이익을 침해할 이유는 없잖아요. 법이. 예. 그래서 이익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구조는 다 똑같습니다. 여기. 예, 선의면 보호받습니다. 이 사람도. 이게 서로 취소가 됐더라도 보호받습니다. 예. 이제 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입니다. 우리 이제 하자라고 표현을 쓰는데 의사 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뭐 스스로 불일치를 알면서 표현한다든지 비진이나 이런 게 아니고 통정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의사 형성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게. 예를 들어서 사기, 속이거나 강박, 위협을 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예. 근데 실무상은 이게 이제 민사가 앞서야 되는데 자기 속았다고 돈 받으려고 보통 고소부터 해버립니다. 보통 사기죄, 뭐 공갈죄, 뭐 협박죄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하는데 예. 제가 사기, 강박, 착오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강착오는 다 기본적으로 취소권 부여예요. 취소권을 줍니다. 예, 자 봅시다. 요건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예, 사기는 예, 뭐 한자인데 기망, 속이는 게 있어야죠. 속이는 게 기망이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라고 해서 다 위법한 건 아닙니다. 예, 다 위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기망행위는 적극적인 자기 막 하는 것도 있고 부작위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도 속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에 한번 볼까요? 우리 자기에는 우리 교재는 그렇죠. 아우디 차량을 적극적으로 회사가 폭스바겐에서 만드나요? 예. 배기가스 조작해서 판매를 했죠. 적극적인 자기에 의한 경우. 부작위. 여기 나와 있는데 좀 심한 경우인데 그 분양회사가 저기 아파트 지을 근처에 아파트 이제 그 입주 예정지에 사실 옆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좀 심한 예를 들었는데 그걸 머리에 잘 들어오실 것 같은데 예. 인근에 공동묘지 있는 거 하면 누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속인다든지 이거를 원래 그 부작위에 의해서 부작위 하지 말아야 될 이 경우 인정되는 경우는 설명 의무가 있어야 돼요. 설명 의무나 고지 의무나 이런 게 있습니다. 분양의 전성이 설명해줘야 되죠. 설명하거나 고지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거래 관행이나 신의칙이라 표현하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설명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계약 내용 있는 경우도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에 의해서 속일 수도 있고 부작위에 속일 수도 있고 이제 기망했다고 해서 다 위법한 건 아닌데 이제 한계선상인데 보통 과장 광고가 문제가 많이 돼요. 이게 뭐 이 법률도 있어요. 이게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뭐 우리는 관계 없지만 하도 문제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그 병원을 몇 군데 이제 자문을 하는데 거기 의료법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요즘에 뭐 특히 성형외과나 피부과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허위 가장 광고가 난무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어느 선이 과연 위법하냐? 이 거래 가능에 따라 봐야 돼요. 거래 가능에 따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백화점에서 속이는 거하고 가격이나 품질을 우리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는 같이 평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반인의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건 거의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되는데 위법하죠. 근데 뭐 시장에서 뭐 얘기한다고 다 믿나요? 적당히 알고 하거든요. 거래 가능을 고려해야 돼요. 이게 법질서의 위법한지 아닌지. 그렇게 되고 이건 왜 사기강박은 한꺼번에 설명드리냐면은 왜 구조도 같고요. 우리 민법에
묶어서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묶고 규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예. 강박. 이것도 비슷합니다. 구조가. 강박은 해악을 고지해서 예, 공포심을 일으키는 거죠. 예. 흔히 있습니다. 이게 흔히 있고 강박하는 경우는 이제 뭐 재산상 피해를 입힐 거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비재산,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이나 신체 이런 거를 예, 이런 거 관련해서 해악을 고지해가지고 뭐 죽여버릴 거야, 뭐 아니면 뭐 심하게 뭐 한 달이 못 쓰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비재산권 예, 이런 것도 예, 강박의 대상이 됩니다. 예. 이것도 좀 위법해야 돼요. 강박도 위법해야 되는데 이거는 목적하고 수단하고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항상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고소권, 예. 고소하는 거는 우리 그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권리예요. 고소권은 피해자들은. 근데 예. 수단은 정당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소권 너 이거 안 해주면 너 고소해 버릴 거야. 근데 그게 수단 자체는 정당한데 목적이 그냥 돈 뜯어낼 목적으로 목적 자체가 위법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 위법합니다. 예, 목적 수단이 다 정당해줘야 돼요. 근데 거꾸로 그 목적은 정당해요. 내가 받을 게 있어요. 채권 추심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안 주면 뭐 소송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 동원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폭행을 가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도 다 예, 위법합니다. 그러니까 위법한지 아닌지는 목적하고 수단의 예, 서로 상관관계. 예,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위법하면 안 되고요. 예, 거꾸로 목적 자체가 부정당해도 안 됩니다.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예, 이걸 보고 예, 두 가지 가지고 예, 상관관계를 보고 결정을 하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3자의 기방은 좀 이따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역시 효과는 예, 취소권이라는 것입니다. 예, 취소는 예, 매수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기강박을 예, 당했다고 치면은 을은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취소권을 주는 게 맞겠죠. 이 사람이 위법하는 행위를 한 걸 법이 그대로 용인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취소하면 이 계약 체결할 때부터 소급해서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무효로 다뤄집니다. 예. 구조가 다르죠. 사기강박 착오에서는 취소권만 줍니다. 처음부터 무효니 유효니 법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거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살짝 속아서 했더라도 값어치인데 하면은 취소권 행사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취소권도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행사 기간도 있습니다. 예. 일정 기간 행사 안 하면 그대로 유효합니다. 예, 예. 그렇죠. 유효했던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예, 취소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없지만 똑같습니다. 구조는 예, 병. 예, 을이 속아서 산 거 모르고 예, 병이 또 취득을 해요. 이때도 이익관계를 볼 때 병이 애꿎게 피해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그 형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익형량. 예. 잘 해보셔야 돼요. 이익형량. 이 형이 이게 먼저 한자 약해서 쓸지 모르는데 저울 형자거든요. 예. 한자 다음에 찾아보시고 저울질 하라는 뜻이에요. 이익형량. 항상 저울질을 해보라고 하는데 이때 병도 예. 선의 이런 사실을 몰랐으면 보호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을이 취소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이미 병이 매매를 통해서 획득했는데 이 사람이 되돌려서 피해를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병은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보호 가치가 있어서 보호를 받습니다. 예, 선의 제3자는 다 보호받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이런 경우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일단 취소해야 무효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제3자 아까 예, 보호받는 제3자 아까 설명 비슷합니다. 예, 제3자 이것도 똑같아요. 예, 당사자는 안 돼요.
당연하죠. 가불 관계는 아니고 보호받아야 되는 보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이해관계자예요.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이해관계. 관계인이. 다 보호받는 거 아니고 새롭게 보호 가치가 있어야 돼요. 포괄승계인이라는 말도 제가 썼죠. 상속인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승계인 당사자와 동일합니다. 새로운 이해관계인이야만이 보호를 받고 새로운 이해관계자 아니냐는 우리 외워야 돼요. 나중에 그냥 논리적으로 보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돼요.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는 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취소하면 소급하죠. 소급. 되돌아가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부터 이때부터 원래 계약이 없었던 거. 그래서 무효죠. 효력이 없는 거죠. 이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다뤄집니다. 이때부터. 원래 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돼요. 취소되면. 물론 이게 뭐 나중에 정산의 문제는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자주 쓸 건데 부당이득. 이 다 법정 채권인데요. 우리가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셔야 돼요.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는 경우에 부당한 이득이라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불법행위는 우리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는 위법하게 타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생명, 신체를 해했을 때 불법행위 청구권이라는 거, 다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거 주거든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손배라고 얘기할게요. 손배 청구권을 가져요. 이거는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법정 채권이라고 해요. 법이 정한 채권.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 법률행위, 우리 의사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의사하고 관계 없습니다. 정산 부당하게 얻은 이익, 받은 이득은 되돌려야 되고요. 불법행위, 뭔가 법질서에 허용하지 않는 행위에 기한 손해는 배상이 돼야 됩니다. 이건 법이 규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정 채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우리가 계속 무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을은 부동산 취득했다가 만약에 취소가 됐다. 그러면 부동산 반환해줘야 됩니다.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등기도 말소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물건은 등기를 반드시 취득했기 때문에 소위 그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물건 가시면 그게 그 취소하는 순간 원래 이 사람 소유했기 때문에 이게 물건을 가지잖아요. 소유권자가 갑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갑은 물건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방어 방법, 그 무기가 물권적 청구이라고 그랬는데 등기 말소 청구권은 전부 다 무기입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돌려줘야 돼요. 등기도 말소해줘야 되고 부동산도 반환해줘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이 사람 부당이득 정리하는 거예요. 서로 매매대금 있잖아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그냥 돌려주면 될까요? 이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이자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반환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선의 악에 따라 좀 다른데 나중에 그거는 알 필요 없어요. 어쨌든 정산이 돼야 됩니다. 청산이죠. 청산. 이게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사기강박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위법행위잖아요. 위법행위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 규정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도 되고요. 당연히. 근데 실무상은 먼저 고소부터 해버립니다. 이 사기강박 있을 때 그냥 고소부터 해버리는데 어쨌든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행사가 다 가능해요. 불법행위 청구권 행사도 할 수 있고요. 계약 취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 그 이중 배상은 안 됩니다. 뭐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은 이중으로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그 원래 가질 수 있었던 이익보다 뭐 취소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더라도 총 합산해서 자기 이익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예, 우리 이제 사기강박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에 이제 조항이 몇 개야? 예, 3개 조항으로 있는데 특이하게 제3자의 그 사기강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제3자. 일반적인 경우는 아까 우리 보듯이 갑이 을을 속인 경우잖아요. 갑이 을을 속여서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거잖아요. 예, 기망해서. 근데 특이하게 갑이 속인 게 아니라 A가 속인 거예요. A가 기망을 한 거예요. 여기도. 을한테. 이거 사면 대박 날 거야. 뜰 거야. 사실 개발 가능성도 없는데요. 제3자가 A라는 3자가 을한테 사기강박을 속이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해악을 보정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자, 이익관계를 한번 봅시다. 예. 원래 법률관계는 상대적으로 결정돼야 돼요. 이렇게 둘 간에. 을이 만약에 몰랐다. 얘가 속아서 매입했다는 거를. 그럼 갑이 피해보면 됩니까? 이익형용상 안 되죠. 그죠? 제3자인 A가 을을 속였다고 해가지고 갑은 알지도 못하는 피해를 보면 됩니까? 그래서 민법 2항에서는 그래서 저울질하면 이익조절해요. 이익조절하는데 이 사람은 취소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이 속아서 제3자한테 속아서 이걸 매입하게 됐다는 거를 매도인이 알았을 때는 보호할 필요가 없겠죠. 갑을. 그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예, 알았거나 알았다는 걸 뭐라 그러죠? 악이라고 표현했죠. 악이. 예.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때 얘가 조금만 거래 과정을 쭉 살펴보면 조금만 지가 알면 A라는 애가 나를 속여서 계약 체결하겠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때 그렇죠. 주의, 과실. 과실은 다 경과실 얘기한다고 그랬죠. 중과실은 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원칙적으로 법률관계는 상대적으로 결정됩니다. 갑이 둘 간의 관계 때문에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는데 이 제3자가 속여졌을 때 갑이 알고 있었는데 취소권 봉쇄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민법은 갑이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을 때 과실이 있으면은 을한테 취소권을 줍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행했을 경우에는 따로 한 항을 둬서 이렇게 규율하고 있어요. 적어도 갑이 원래는 영향받을 이유가 없지만 알고 있는 사람까지 보호할 필요가 없고 조금 주의를 좀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보호를 안 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 옵션이에요. 안 해도 돼요. 취소하고 무효하고 구별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나오지만 취소권 행사의 결과물이 무효입니다. 무효, 유효는 결과고요. 취소권은 하나의 권리입니다. 권리예요. 행사하시는 권리예요. 형사권. 법률 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거죠. 취소권. 그래서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에는 따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꼭 안 해도 되긴 하지만은 이 제3자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그냥 갑과 다르면 제3자로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하겠지만 뭐 대리인 관계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2항이 아니라 1항에 따라 그냥 바로 취소할 수 있어요. 1항에 따라. 제3자로 보질 않아요. 이제 민법이 조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제3자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갑을 빼면 제3자면 좋은데 그 법의 일정한 뭐 이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익 형량, 저울질 때문에 이게 조금씩 제한을 해요. 나중에 우리 뭐 해제도 그렇고 그래서 무조건 제3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겠죠. 그죠? 딱 공식처럼 되면 잘 안 나겠죠.
이 경우도 무조건 제3자는 아니에요. 예. 당사자 동일시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이제 2항에 있거든요. 2항인데 1항에 따라 그냥 바로 취소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제3자의 사이강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이번 시간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도달주의, 예, 도달주의라는 걸 할 건데 이게 뭐냐? 도달주의가 뭐냐면 그 우리 아까처럼 매매를 할 때, 예, 예. 매매라는 법률행위 안에는 청약이라는 하나의 요건 사실이 있고 또 승낙이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제 계약은 사실 그 채권법이 자세히 하긴 할 거예요. 예, 자세히 할 건데 예, 언제 효력을 발생하느냐. 이게 청약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승낙의 효력이 왜냐하면 다 시간적 간격이 있거든요. 이게 도달하고 하는데 승낙의 효력이 언제 발생할 건지. 예, 의사표시는 궁극적으로 예,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느냐. 우리나라는 어쨌든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도달하고 요지하고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예, 도달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예, 도달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체통만 집어넣으면 돼요. 우체통에 들어가면 돼요. 우체통에 있으면 일단 받은 걸로 돼요. 근데 요지는 뭐냐면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이걸 내용을 완전히 이해. 내용을 봐야 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요지할 필요 없어요. 내용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도달만 하면 돼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 예. 실제로 요지, 그러니까 내용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언제 많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도달을 안 했다. 누가 위험을 부담할 건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좋은 조건에 매수인이 이게 하게 됐어요. 이런 기회를 잡았는데 이게 도달이 안 된 거예요. 도달이. 그럼 계약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계약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을은 도달했다. 계약 성립되고 다툴 수 있거든요. 도달의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달은 당연히 자기가 유리한 요건, 자기가 유리한 부분, 법률효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 위험을 부담할 건지, 도달을 안 했다든지 연착됐을 때, 이 내용 이제 채권법은 자세히 하실 건데 누가 위험을 부담할지, 예,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채권이 이중 양도가 있어요. 채권. 예. 자, 갑이 한 1억이라는 금전 채권이 있거든요. 예. 을에 대해서 이 채권자. 채권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랬죠. 예. 단순히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행 안 하면 이행에 문제가 생기고요. 자, 채권자가 이 을에 대한 채권을 자, 병한테 넘기고요. 정한테 넘깁니다. 채권 양도할 수 있거든요. 채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수 있는데 이제 뒤에 가서 배우긴 하겠지만은 채권 양도 이중으로 다 가능해요. 이중 양도 가능하거든요. 여기도 양도를 했고 여기도 양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통지라는 거예요. 통지. 네. 통지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을한테는 통지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채무자한테는. 채권 양도한다. 그래야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줘야 되는데. 예. 금전을 요구할 권리, 채권. 했는데 이 도달일자 가지고 병과 정의 생사가 갈립니다. 누가 권리자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정이 하루라도 늦게 받으면 병이 채권자가 돼요. 이 갑이 정의가 된 채권을 가지거든요. 예. 이 경우는 아주 심하게 다퉈져서 그 대법원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도달했는지. 병이 먼저인지 정이 먼저인지 또는 동시에 도달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예, 천지차이입니다. 권리자가 되느냐 마느냐. 예,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사정 변경이 생겨요. 봅시다. 우리 조문에 있는 건데 승낙을 했는데 승낙해놓고 여기 도달 전에 매수인이 사망을 해요. 예. 사망해요. 그럼 어떡해요? 이거 매매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닐까요? 예, 민법은 사망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그럼 을이 사망인데 죽었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예, 이거는 상속인들, 자식이나 부인이 그 지위를 가집니다. 예, 상속인이거든요. 영향 없습니다. 이거. 또는 제한 능력자, 그러니까 뭐 성년 후견이 개시되다 이러면은 그럼 뭐 시험범위 아니니까 일단 사망만 생각하시죠. 예. 사망하더라도 이 의사표시 효력은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대로 상속인들이 이어받아요. 그게 되고요. 자,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는데, 공시송달. 예. 아까 저기서 이제 의사표시 이거를 을이 승낙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 주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로 갑의 주소를 과실 없이 뭐 주소를 옮겼는지 뭔지. 예. 이럴 때는 그 공시송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법원 게시판에 게시를 하거든요. 그럼 한 2주 지나면 도달된 걸로 쳐요. 도달된 걸로 간주가 되죠. 그렇게 하는데 사실 뭐 민법보다는 실제 민사소송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요. 또 천지차이거든요. 이게 도달. 그리고 우리 사무실 이게 다 수시로 겪는 일인데 이 송달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고생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그럼 계속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소송은 일부러 악의적으로 안 받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고 함부로 진행해서도 안 되거든요. 절차적 기본권 때문에. 자기 아무것도 모르고 판결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시송달은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교시는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